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현입니다. 2023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공부 방법 100일 계획입니다. 100일 계획에서 100일 학습 플랜인데요. 일반적으로 평균 정도가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학습 계획을 짜봤는데, 만약에 뭐 개인 사정에 따라서 50일을 계획 세우실 수도 있고 200일을 세우실 수도 있고 뭐 150일을 계획 세우실 수도 있겠죠. 그때는 만약에 50일이다 그러면 여기 100일 학습 플랜에서 나누기 2, 그리고 200일 학습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면 곱하기 2, 만약에 150일이다 그러면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전공 유무라든지 하루 중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일 학습 계획을 세우셨다면 먼저 1회독, 2회독, 3회독 그리고 기출문제의 공부 방법을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이것도 뭐 전공하셨다 그러면 3회독이 아니고 1회독, 2회독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이고 전기와 조금 친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3회독이 아니고 5회독까지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개인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1회독을 보통 100일 계획을 세우셨다면 40일 만에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회독이라는 것은 필기 이론서를 얘기해요. 필기 이론서 1과목부터 5과목까지를 40일 안에 끝내십니다. 그 다음에 2회독을 하신다면은 20일, 절반이죠. 그러니까 1회독 할 때는 40일 걸렸는데 2회독 할 때는 20일 걸려. 왜냐면 2회독을 하실 때는 첫 번째 1회독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뭐 알고 있는 내용 다시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내용 그런 부분 다시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3회독을 하신다면 다시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10일. 네. 이렇게 100일 중에서 이론을 70일 정도를 하시는데요. 저거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론을 꼼꼼하게 함으로써 필기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실기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집을 30일 했잖아요. 기출문제집은 30일 공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00일 중에서 70일은 최대한 이론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시고요. 나머지 기출문제집 30일에 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다, 50일 안에 끝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100일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죠. 1회독을 20일, 2회독 10일, 3회독 5일 만에 끝내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기 이론서 1회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공부하다 보면 1회독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시작이 반이라 그러죠. 시작하는 것이 어렵고 시작하고 나서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전기 용어, 전기 공식들을 보았을 때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1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회독을 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먼저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을 12일에 끝내셔야 됩니다. 전체 40일 중에서요 12일.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이 전기의 시작입니다. 전기를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접하는 과목이 회로 이론인데, 제가 회로 이론 과목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회로 이론을 정복하는 사람이 전기를 정복한다. 그만큼 처음 접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다른 과목들의 기본이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2일, 그리고 제어공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 과목, 그 다음에 전력공학 과목,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과목에서
12일,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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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뭐냐면요. 보면 문제 풀어보시면 계산 문제가 많은 순서입니다. 계산 문제 많고 수학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과목 같은 경우 전기설비 기술기준 과목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더하기 곱하기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 위주의 과목을 맨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학습 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순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을 먼저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 이런 순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공을 하셨다 혹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나는 이해도가 높은 편인데 공부를 좀 잘했던 편인데 라고 하시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다면 내가 이것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기초 입문부터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남들이 어렵다고요.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로 이론을 폈는데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다면 기초 입문 과목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초 입문 과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 용어, 그 다음에 필수적인 계산기 사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기초 수학, 이런 내용들이 기초 입문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 없다 하시더라도요, 기초 입문을 공부하신 후에 회로 이론으로 들어가신다면 어느 정도 전공자와 비슷한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입문, 그 다음에 회로 이론 하시거나 자신 있으신 분 회로 이론 제어공학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과 다산 패스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기출 문제집, 앞에서 말씀드렸죠. 100일 계획 같은 경우는 70일 이론하고 30일은 기출 문제 풀어라. 그래서 여기까지 70일 잡고 이론을 다 공부하셨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기출 문제, 당연히 이론서를 옆에 두고요. 이론 공부했던 책을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기출 문제를 올인해서 계속 반복해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출 문제집 공부입니다. 마무리는 기출 문제집 공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다산에도에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다산 패스입니다. 다산 패스는 뭐냐면 우리가 CBT 시험 있죠. CBT 시험이 컴퓨터로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산 패스도 우리가 핸드폰 어플 이런 것들로 손쉽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곧 제가 여러분들이 2023년 시험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11월 12월 이렇게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완성이 되는 대로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이 있는데, 이 제어공학 과목은 산업기사 시험 학습자는 제어공학을 제외하고 학습합니다. 즉 전기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얘가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이 얘가 10문제, 얘가 10문제예요. 그리고 전자기학 20문제, 전기기 20문제, 전력공학 20문제, 전기설비 기술기준 20문제입니다. 이렇게 총 100문제인데 전기기사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 과목에서 회로 이론 10문제, 제어공학 10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전기산업기사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회로 이론만 2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회로 이론만 20문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공자 또는 수학에 약하신 분, 한마디로 전공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없으시다면, 나는 전공을 했지만 30년 전에 전기 공부했다. 그럼 정말 경기 공부한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자신이 없으시다면,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기초 입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부 순서를 이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전력공학을 공부하기 전에 회로 이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회로 이론 공부 후에 전력공학을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전기기기를 공부하기 전에 전기자기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자기학 공부 후에 전기기기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에요. 만약에 회로를 공부하지 않고 전력공학부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전력공학은 이해 과목이 아니고 무조건 암기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로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전력공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회로 이론 공부하지 않으면 전력공학은 전부 회로 이론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그 전기 기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딸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이요. 그럼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실기 가잖아요. 실기는 전력공학 기반으로 다시 실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력공학을 공부하셔야 또 실기에 유리하고. 그래서 필기를 갖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회로 이론 다음에 전력공학, 전자기학 다음에 전기기기를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하신다면 가장 먼저 뭐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기초수학이잖아요. 근데 만약 기초수학이 자신 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이 필기 이론서입니다. 필기 이론서를 만약에 구입하신다 하면 우리가 다산에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요. 교재 구매를 가시면 전기기사, 뭐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필기 이론서 5과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교재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1번, 전자기학 2번, 전기기기 3번, 전력공학 4번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번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부를 이런 과목 순서대로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그 순서니까 여기 번호 순서대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2023년 대비 필기 교재인데 만약에 이전에 그 교재를 구입하셨다. 2022년 지금 교재를 구입하신 상태다. 뭐 이전에 구입하신 상태다. 그러면 이전에 구입하셨던 분들은 2022년 이론서로 계속 공부해 주셔도 됩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합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기준을 발표합니다. 출제 기준을 발표하는데 2022년 기준과 2023년 기준은 동일합니다. 2024년은 기준이 달라져. 새롭게 출제 기준이 발표되는데 23년과 23년은 동일하기 때문에 책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공부하셔도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교재 관련해서 자주 질문하시는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인데 작년 교재와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하시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5과목이 한국전기 설비 규정입니다. 그 과목이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뭘 암기해야 될지 해서 어려워하시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저희 다산에듀의 남민수 강사님이 만든 그 KC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2022년까지는 교재를 구입하시면 그 자료를 번개 배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것을 프린트해서 공부를 하셨었는데 2023년부터는 그 언급하신 그 자료를 5과목 교재 뒤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프린트해서 보시지 않고 교재에 수록된 것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는 좀 편리한 방향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자료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5과목은 정말 남미수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활용 잘 하시고 뭐 평가도 좋고 하니까요. 그 자료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달라진 점이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제별 출제 빈도라는 것이 중요도를 얘기하잖아요. 문제별 출제 빈도 중요도를 수록했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파악을 하시기가 쉬워졌죠. 이런 큰 차이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3년 시험 대비 교재 출시 일정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 2023년 시험 대비 교재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회 필기시험까지 모두 끝났기 때문에 교재도 지금 출시됐고요. 기출문제도 복원이 되어서 지금 다산에도 홈페이지에서 구입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23년 시험 관련 특이사항인데 CBT로 시행 중인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입니다. CBT가 뭐냐면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종이에 시험 치고 OMR 카드에 답안 작성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컴퓨터 마우스로 답을 클릭을 해서 시험을 보는 방법인데, 이게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020년 4회부터, 기사 같은 경우는 2022년 3회부터 CBT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었고요.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기사 같은 경우 한 번에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점도 있겠죠. 문제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CBT로 시험이 계속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에도 CBT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좀 약간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CBT 다세두에서 CBT로 연습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시려면은 CBT로 시험 치는 연습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CBT로 시행이 되면서 합격률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기사 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합격률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CBT가 이거 앞으로 계속 시행된다고 했죠. 그러면 합격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가 유입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더 많이 풀어볼 수도 있지만, 실기까지 준비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론 5권 있죠. 이론을 꼼꼼히 하신다면 CBT 시험, 어려워진 CBT 시험에도 충분히 대비가 되실 겁니다. 제가 합격률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높아질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KEC 전면 시행에 따른 난이도인데요. 이 또한 CBT 시험에 의해서 합격률이 좀 낮아졌다 그랬죠. 그것 낮아진 영향이 이 KEC의 영향도 있습니다. KEC가 뭐냐면 한국전기설비규정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전기 규정이 적용됐는데, 2021년부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가 적용되면서 새로운 법이에요. 새로운 법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 그러면 기출문제가 많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또 높아진 거죠. 더 어려워진 겁니다.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기출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론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물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론까지도 공부해 주시고요. 그럼 세 번째는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실기를 대비한 필기시험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직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시는데, 의외로 필기시험 한 번 합격하고 나면 실기시험 6번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실기시험 6번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필기시험 보는 분도 꽤 되세요. 필기시험만 합격한다고 해서 자격증 절반 주는 거 아닙니다.
필기시험 합격하면 자격증 안 줘요.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필기를 공부하는데, 이왕에 필기 공부하는데 약간 좀 더 고생이 되시더라도 실기시험을 대비해서 좀 더 이해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한 분들한테 경험담 듣지 마시고요. 실기시험까지 합격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시면 필기시험은 생각보다 문제답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문제답을 해도 돼요. 그런데 실기를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필기할 때 꼼꼼하게 공부해 주신 그런 방법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2023년 필기시험 준비 대비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전기자격증 시험,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전체 자격증 시험 중에서, 기사 분야 자격증 시험 중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큼 다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내가 전공자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기 있게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무조건 전기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떳떳한 전기자격증 취득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유용하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여기 준비한 내용들 말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영상 밑에 댓글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요. 아무쪼록 큰 결심하셨다면, 전기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끈기 있게 계속 도전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